켜이 쌓아둔 쌀이째의 역사와 감성이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였죠. 그런데 노란색의 이 건물은 어딜까요? 아, 카페였군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픈하기 전에 20년 동안은 비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정말 아무도 모르시거든요. 그만큼 그냥 지나다니셨어요. 그 전에는 이비인후과였어요. 손님들 중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뭐 나도 수술을 했다, 아니면 우리 아들도 여기 자주 왔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이비인후과에서 아이스크림을 뜨는 남자, 이런 풍경을 레트로라고 하나요? 그런데 왜 하필 병원에서 카페를 시작했을까요? 공간이 주는 매력이 제일 컸고요. 일단 외관상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물, 눈에 띄는 노란색 타일인데, 지금 이 타일은 나오지도 않고요. 부서져도 구할 수도 없는 타일이고, 그런 것들이 사실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데 매장을 한다고 하면 이런 건물을 새 것으로 바꿀 수 있는데, 새 것으로 이런 느낌 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 세월의 흔적들을. 아무튼 환자로 온 것이 아니니까 마음껏 여유가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여기는 예전에 면사무소인가? 아무래나 어떻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여기도 식당을 차리기 전엔 폐가였다는데 일단 주문부터 해야겠죠? 저기요! 못 들으셨나 보네? 역시 사진부터 찍어야 트렌드죠. 고추기름이 화려하게 면발을 휘감는 자태라니 절로 입맛이 돋습니다. 이 식당의 테이블에서 선수로 뛰는 주 메뉴는 온수면과 비빔면, 그리고 막걸리에 딱 어울릴 법한 육전을 얹은 덮밥이랍니다. 보아하니 이분이 셰프네. 그런데 어쩌다 쌀이째 식당을 내셨대요? 예전엔 되게 좋았지만 지금은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 이 암흑 같은 거리에 식당을 내자? 사실 맨 처음에는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뭔가 저에게는 이쪽 거리를 뭔가 더 살린다는 의미도 있었고, 여기서 내가 만드는 음식을 팔았을 때 과연 이게 또 먹힐까라는 사실 의문점도 들었었고, 약간 도전정신도 있었고. 쫄깃한 면발에 긴 시간 우려낸 사골 육수. 연령층이 높은 동네 주민과 젊은 층을 동시에 취향 저격할 수 있는 메뉴가 바로 사골국에 바른 이 국수였다네요. 면집이니까 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면이 좀 되게 특별한데,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만든 면은 아니고, 요 근처에 이제 광신제면소라는 이제 제면소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광신제면소는 이제 우리나라 쫄면의 탄생지인 제면소예요. 그러니까 이 국수로 말할 것 같으면 최초의 쫄면을 탄생시켰다는 50년 전통의 제면소에서 뽑아낸 면이랍니다. 계양면 거는 좀 쫀득하면서 좀 탱탱해요. 네, 조금 쫄깃쫄깃하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선 맞추게끔 했으니까. 면발의 달인과 식당의 셰프가 머리를 맞대고 개발한 면.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도심권이 완전 구도심권이 좀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됐어요. 그 경매 시장이니 뭐 이런 데가.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적으로 여기가 이제 죽었었죠. 그러다가 다 죽은 걸 제가 이제 인수 맡아가지고
끝까지 아직까지 이제 끝까지 버티다 보니까 좋은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50년 전통의 제면소라 해도 대기업 브랜드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터라 매일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애가 또 나중에 인계인 저기를 받는다니까 상당히 좋죠. 집사람하고 뭐 저하고는 그냥 대만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좋아요. 힘들어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좀 더군다나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또 선호하고 자꾸 찾아오고 여기저기서 많이는 찾아와요 지금. 이렇게 오래된 노포와 동네 이웃이 함께할 수 있었던 아이디어의 산실. 이곳은 이름하여 계양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사무실입니다. 그들이 모셔온 노포 어르신들의 사진 보이시죠? 계양로 프로젝트는 인천 구도심 계양로 주변에 역할이 끝난 건물들, 그 역할이 끝난 그런 공간에 외형을 해치지 않고 지금 2021년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들을 지금 만들어내서 디자인하고 시공하고 운영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도시 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양로라는 이 거리가 사람들이 2번, 3번 올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매력적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진짜 1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러다가 발견한 게 노포인 거예요. 그래서 노포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먹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카피가 되지 않는 건 2가지라고 생각해요. 시간이랑 철학. 그거는 카피가 안 되거든요. 근데 노포 어른들은 뭐 60년, 40년 이런 가게들이잖아요. 그런 시간을 어떻게 카피를 떠요? 그죠. 각자의 가게를 창업하고 운영하되 아이디어와 홍보 방식은 공유하는 청년 공동체. 어떻게 새로운 브랜드를 만났는데 그 인천 맥주 있잖아요. 병을 우리가 지금 재활용을 하지 않고 지금은 분리수거통에 버려지잖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브랜드와 그러니까 계양로 프로젝트랑 같이 병을 계양로 맥주 병을 잘라서 컵으로 만들어 준대요. 되게 진한 브라운이잖아요. 그치. 거기에 라떼를 한 다음에 라떼 아트를 하면은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시면 그것도 굉장히 느낌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네. 하는 거죠. 오늘은 이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맥주병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 중인데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맥주컵을 판매를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 다시 부셔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커팅만 해서 업사이클링이지. 수익을 나누는 회사가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공동체랍니다. 저희 멤버들은 다들 각자 잘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이 친구 같은 거는 셰프니까 요리 쪽으로 잘하고 저희가 요리 쪽으로 많이 궁금한 것들은 우리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김기창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디자인 쪽으로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런 분이 같이 물어보고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는데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노포 어르신들을 기웃거리는 바람에 오해도 받았다는데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숨겨진 멤버는 이웃사람, 동네 어르신들입니다. 인천 맥주도 예외는 아닌데요. 시원한 황금빛 라거의 깊은 맛을 제대로 표현해 주실 모델도 바로 쌀이째 이 거리에서 장사를 하시는 어르신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분! 이창길 대표가 보는 눈이 있나 봐요. 나는 이 모델이 잘생기고 멋있고 뭐 허연 머리 나고 좀 이래야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맥주 모델 한다는 게 참 이게 좀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하루를 다 여유를 달라고 그래갖고 솔직히 말해서 흑백사진 하나 건지는 맛에 허락했습니다. 페인트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 그런데 페인트만 파는 가게 같진 않죠? 맞습니다. 그는 쌀이째가 시네마타운으로 이름을 날리던 때 극장 간판을 그리던 화가였습니다.
40여 년간 배우의 얼굴을 그리며 가장의 책임을 다했죠. 이게 극장 간판 그릴 때 이게 쓰는 얼굴용 책인데 이제 극장 그릴 일이 없으니까 안 나가. 모든 게 디지털화가 되면서 극장에서 그의 그림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죠. 예, 극장 쓸 때. 예, 저기 뭐 부엌 이러는 거 저기 요리사들 보면은 칼이 이렇게 달고 도마도 이렇게 달리고 막 그러듯이 나는 이거 극장 간판이 저기 시다지 칠할 때라고 있어요. 대상 떠고 바탕 칠할 때 그걸 이렇게 다른 거야. 이게 산칭이지. 그림이 좋아서 택한 길은 아니었는데 막상 극장을 나와 붓을 내려놓으니 그림이 그에겐 삶의 희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청년기지나 가정을 갖고 생활하다 보니까는 자기의 일을 찾아서 가기 쉽지 않아요. 자식들 먹이 살리느라고. 그러다 이제 나이가 이렇게 노년기가 되는데 이걸 하게 되다 보니까는 이 거리에 어떻게 이게 적성에 맞았는지 이 거리도 나랑 무슨 같은 뭐 한 줄기인지 아주 이 거리가 이상하게 이렇게 좀 정이 가더라고. 쌀이째의 인연은 이토록 깊고 질긴가 봅니다. 85세 목간판 장인도 마찬가지랍니다. 예, 맥주병에 개항로라는 글씨를 제가 써달라 해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목간판을 갖다 달아놓고 보니까 너무 좋다 해서 칭찬들을 많이 해줄 때 제가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시지가 왔어요. 걸어놓고 보니까 자기 가게가 살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오늘 메시지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런 때 기쁨을 느낍니다. 50여 년간 나무에 그리고 새긴 장인의 예술원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있을까요? 그의 글씨체는 컴퓨터에선 뽑아낼 수 없는 작품인 거죠. 나는 힘들어도 이 경제적으로나 모든 힘으로나 이게 힘이 들어도 나는 그래도 이걸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서 있구나. 저런 곳에서 운영을 하는구나 할 때 보람을 느끼고